일단 연간 가이던스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 회계연도 2023년 EPS 6에서 7%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전에 제시했던 9에서 11% 감소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매출 역시 기존의 4.5%보다 더 나아진 5.5%의 상승률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상황이고요. 또 오는 4분기에 대해서는 EPS가 3에서 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650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보유하면서 연휴 시즌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4분기에 동일 매장 매출이 약 3%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월가의 예상치는 3.4% 증가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이 지난번 아마존의 4분기 가이던스도 그렇고 연휴 시즌이 몰려있기 때문에 4분기가 소매업체에게는 굉장히 핫한 분기인데 네. 예상보다 그렇게 핫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가이던스만 봤을 때는. 네, 이미 좀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일하는 기간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네. 연말의 특수 효과라는 게 조금 파괴력 측면에서 조금 작아졌다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관공제 있었잖아요. 네. 관공제 같은 게 있었는데 수치를 공개를 안 할 정도로 뭐 미미했죠. 작년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뭐 소비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소비자들도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것들은 좀 좋았던 게 지금 방금 전에 읽어주셨던 것 중에서 내년에 대한 전망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네. 이런 것들이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조금 나아진 거는 월마트 같은 기업이 가장 밀접하게 소비자들하고 연관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년에 급격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게 된다면 월마트가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월마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월마트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2023년 회계연도 가이던스가 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또 이 주주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초과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대폭 할인에 들어갔다. 이런 지적을 또 CNBC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팬데믹 완화와 함께 여행 그리고 외식 또 다른 경험들에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월마트에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줬고요. 연휴 시즌이 꽤 안정적인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소비자들은 일단 그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 재량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소비 패턴의 변화는 계속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월마트가 예상보다도 괜찮은 실적 보여줬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자사주 매입까지 오늘 사실 주가에는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월마트 오늘 프리마켓에서 7.48%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14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가 좋은 실적과 함께 또 주가가 올라서 네. 오늘장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 정말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이건 그 미국의 재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가 홀세일 인벤토리, 그다음 리테일, 그다음 매니팩처링 인벤토리, 리테일 세일즈.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는 쭉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이 폭이 상당히 좀 넓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도매 그리고 소매 이 파란 거하고 빨간 선이죠. 이 파란 선, 빨간 선, 이 붙는 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네. 이 붙는 선의 의미. 그렇다면 리테일이라는 건 소매죠. 월마트 네. 같은 소매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와 그리고 도매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붙는다는 소리거든요. 붙는다는 소리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산해서 지금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매 쪽에서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붙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좀 내려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시계열이거든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그려놓은 월마트 주가입니다. 월마트 주가인데 주가가 어떻게 됐네요. 바닥이 2016년이 나오죠. 2016년이 바로 이때 저점을 나오게 되고 쭉 한번 상승이 나오는데 2018년까지입니다. 다시 위로 올려보시게 되면 2016년이 바로 이때 붙었던 기간이죠. 이 붙었던 기간에서 경기가 돌게 되면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출발한다는 거고요. 좀 위험한 순간이 재고가 늘어나는 순간인데 재고가 이때 엄청나게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도매 재고나 소매 재고를 가지고 전체적인 매크로나 소비 여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랑도 한번 연관돼서 말씀드려보겠다라고 했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잠깐만 줄이겠습니다. 반도체와 연관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게 뭐 재고 관련된 건가요? 네. 왜냐면 그 마트라는 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의 가장 대표잖아요. 네. 저가든 고가든 중가든 모든 제품이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중에 포함된 건 전기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반도체에서 선행성을 갖고 있을까? 과연 이런 도매, 소매 재고 사이클이 과연 선행성을 갖고 있는가 보시게 되면 자, 중간에 월마트가 있고요. 위에 SK 하이닉스를 차트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보게 되면 자, 과연 월마트의 저점이 빠를 것인가 하이닉스의 저점이 빠를 것인가. 월마트의 저점이 당연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 저점이 나오고요. 자, 월마트의 고점이 나옵니다. 하이닉스의 고점이 밀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재고 그리고 그 사이클 자체가 전체적인 소비 경기를 좌우하는 바로미터인데 네. 이 바로미터가 반도체에도 직결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감산을 진행하는 경쟁 업체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이 재고 사이클에 대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도매, 소매가 붙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게 되게 되면 이제 거의 저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모든 경기 상황이 턴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트만 보시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 선행성이 미국의 소비에서 나오는 거고 이 미국의 소비의 사이클의 그 핵심은 그 재고 사이클 그리고 그거에 따라가는 것들은 한국에서도 반도체 주식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 이 매크로만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식을 고민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그런 큰 틀은 알 수가 있으니까 좀 참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월마트가 재고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재고가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월마트가 원래 2분기에 우리는 3분기에도 강하게 재고를 줄일 것이고 4분기가 완료될 쯤에는 정상적인 재고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었고 이런 재고 사이클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월마트의 이런 주가들은 주가 모멘텀 즉 경기 사이클이 도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창에 계속 신기하네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사실 뭐 반도체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반도체가 한참 전에 반영이 된다던데. 사실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뭐냐면 반도체의 꼭지와 그리고 저점 있지 않습니까? 바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닥과 고점은 바로 공급 사이클에서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게 될 때는 수요 사이드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이런 재고 사이클 같은 경우가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소비 사이클. 그렇다면 반도체는 소비 사이클이 나오기 전에 우선 재고를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매업체보다 느리죠.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가 턴하는 것은 소매업체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재고 사이클 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유통 소매 쪽에 턴어라운드, 재고 사이클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반도체가 그 뒤에 이어서 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 좀 신기한 어떤 분석을 네. 좀 접한 것 같아요.